TPV가 시작되고 대시 앳더 비치의 메인 이벤트 시작을 채 1시간도 넘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작 스태프 중 한 명인 우디 커스는 베일에 쌓인 서드맨에 관한 단서 하나를 우연히 발견한다. 그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주차 지역 한 공간에 세워져 있는 헐크 호건의 바이크를 목격하게 되고 그것에 의아해했다. 이는 백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마침내 헐크 호건은 오션센터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한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함께 이동한 설리번의 말에 따르면 방송 종료 30분 전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했고 호건과 대면한 비숍의 경우 종료 45분에서 1시간 전쯤으로 기억했다. 조금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호건의 도착은 서드맨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애태웠을 만큼 분명히 여유롭지 못한 등장이었다. 호건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그의 등장에 비숍은 긴 시간 끌어안고 있던 긴장의 끈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호건의 등장은 그가 터니를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숍은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가 이벤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평온함을 느꼈던 마음이 기억납니다. 불안과 긴장, 걱정,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왔던 모든 노력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모든 우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됐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되었어요. 모먼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호건은 터닐 후 자신의 행동을 만천하에 설명하는 프로모를 진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호건은 리허설 인터뷰를 시행할 시 그것을 비숍 앞에서 진행한 후 그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그 준비 과정을 밟아왔다. 이날의 경우에는 프로모가 엄청난 충격을 안기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주변의 수많은 눈과 귀가 신경 쓰였던 그들은 오션센터의 비품실에 들어가 단둘이 비밀스럽게 관련 준비를 진행했다. 프로모 리허설 도중 비숍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추어 섰다. 그리고 호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마이크를 잡으면 이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뉴월드 오더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요. 뉴월드 오더. 이 말을 제시한 비숍은 스스로도 그것에 놀라고 있었다. 그는 그 명칭이 지금까지 선보여온 인베이전 스토리를 관통하고 있음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만큼 함축적으로 일련의 상황을 표현할 명칭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느낀 비숍이었다. 뉴월드 오더는 1990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가 의회 연설 도중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대중에게 익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기원을 따지자면 미국 28대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 월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긴 과거에 시간을 접어두고 불과 6일 전의 나이트로에서 이 명칭은 생중계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오프닝을 진행하던 지비스코가 이번 주 일요일 프로레슬링계에 뉴 월드 오더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코멘트를 선보인 바 있었던 것이다. 메인 이벤트 차례가 되자 마이클 버퍼 임 아나운서가 링에 올라 특유의 캐치프레이즈를 선보이며 팬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어서 버퍼는 절제되고 침착한 마이크 워크로 메인 이벤트인 적대적 인수 매치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신사 승려 여러분, 이번에는 무력과 적의를 가지고서 WCW를 접수하려는 것이 목표인 사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침략자들이 3명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2명뿐입니다. 획득한 정보와 다른 점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신사 승려 여러분, 아웃사이더즈를 소개합니다. 버퍼의 소개로 등장한 스캇 폴과 케빈 내쉬는 블랙 앤 레드의 통일된 커스튬으로 그들의 WCW인 데뷔를 알렸다. 다음으로 스팅의 엔트런스 뮤직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언가 혼란에 사로잡힌 민진 오클런드가 입장로를 통해 링에 올랐다. 그리고 등장 음악은 즉각 중단되었다. 이 상황을 두고 마이클 버퍼 아나운서와 앤디 앤더슨 레퍼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같은 장치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노련한 오클런드가 모두가 품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웃사이더즈에게 현재 그들이 2명뿐인 점을 거론하며 나머지 한 명의 파트너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스캇과 내쉬는 서드맨은 이곳에 있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써 그 답을 대신하며 서드맨의 등장을 보증했다. 그리고 오클런드를 향해 링에서 나가라는 제스처를 선보이는 것으로 이 인터뷰를 종결지었다. 다시 한번 스팅의 엔트런스 뮤직이 경기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버퍼의 소개를 받은 팀 WCW가 팬들의 응원 속에 그들의 입장을 알렸다. 렉스 루거의 등장을 시작으로 스팅과 마초맨이 그 뒤를 이어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렇게 3명의 WCW 대표가 팬들 앞에 섰다. 이때 메인 스테이지의 입장 통로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경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링 위에 오른 팀 WCW는 2명의 아웃사이더즈와 대면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랜디 앤더슨 레퍼리는 한 명이 부족한 팀 아웃사이더즈의 구성에 난감함을 느꼈고 팀 WCW 또한 상대가 2명뿐인 점을 지적해댔다. 그러나 스캇은 자신들은 3명이라며 적군의 지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중계석의 바비 히난이 시작합니다. 와, 전쟁이 시작됐어요. 와 같은 코멘트를 외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매치의 스타트는 스캇과 루거의 격돌로 진행되었다. 스캇이 루거의 얼굴에 이쑤시개를 던지는 것으로 상대를 도발하자 루거는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이에 응수했다. 분노한 스캇이 루거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들은 공격을 주고받는 것으로 경기 초반을 이끌어갔다. 경기가 시작된 지 채 2분이 지나지 않아 케빈 내시와 함께 스팅어 스플래시에 공격당한 렉스 루거가 링 밖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만다. 루거의 부상에 의해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고 곧이어 들것이 투입되어 루거를 백스테이지로 이동시켰다. 관중들과 나머지 팀 WCW 멤버들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루거를 걱정스레 바라볼 뿐이었다. 물론 이것은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매치의 균형을 고려해서 내쉬가 고안해낸 연출이었다. 이 순간 희나는 이제 2대2의 대결이야 라고 외치며 상황의 중대성을 팬들에게 인식시켰다. 루거가 매치에서 아웃된 상태로 스캇과 스팅이 경기를 속행했다. 3on3인 매치가 2on2로 변한 상황에서 아웃사이더즈는 스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경기를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스팅이 태그를 이뤄내고 전의에 불타있던 마초맨이 링을 평정하며 전세를 역전시켜낸다. 그러나 마초맨의 질주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레퍼리의 눈을 피해 내쉬가 로우블로우를 장렬함으로써 마초맨의 전투력을 꺾어버렸다. 캔버스에는 4명의 선수들이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앤더슨 레퍼리는 10카운트를 진행하며 규정대로 경기를 이끌었다. 이때 백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던 누군가가 엔트런스 스테이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